자, 지난주에는 법에 대한 고찰을 했어요. 마음 안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관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뭐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무상이요? 무상고무와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고통의 일어남이다. 축하의 일어남이다. 그게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 화가 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이런 거는 내가 어디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걸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더 구체로 들어가서 그 사성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사성제는 그 부처님이 명상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인데, 첫 번째가 여기 고통이 있다. 두 번째가 이것이 고통의 일어남이다. 세 번째가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네 번째가 여기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여기 고통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뭔가 아픔을 느낄 때 그걸 내가 아프다고 느끼지 여기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아플 때 여기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 아픔이 확 줄어요. 객관에 대해서. 그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적 고통, 두 번째가 인위적 고통, 세 번째가 무상의 고통.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고통. 1차 고통은 먹고 입고 자지 못해 오는 고통, 병들고 다쳐서 오는 고통, 사랑 못해서 오는 고통, 소외되고 왕따되어서 오는 고통. 이 고통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고통이라 그래요. 2차 고통은 1차 고통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등에서 생겨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어서 서로 만든 인위적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차 고통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2차 고통의 원인은 개인적 관념과 사회적 관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바로 어떤 기억이 따라오죠? 아팠던 옛날 기억이 자동으로 연상이 돼요. 그래서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마음은 이 불안과 이 두려움 때문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해요. 내가 큰 병 걸린 게 아닌가? 내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막 걱정, 의심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이 이렇게 증폭되면 1차 고통이 2차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고통의 원인이 개인적 관념과 사회적 관념 있는데, 개인적 관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항상 행복해야 돼. 나는 항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남보다 우월해야 돼. 이런 그 개인적 관념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아파도 싸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놀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남보다 열등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두 가지의 개인적 관념이 있어요. 이거를 우등자, 열등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우등자는 어떻게 작동을 해요?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아프지? 이건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통을 제거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자는 나는 못났기 때문에 난 아파도 싸.
병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참고 견뎌야 돼. 이러면서 병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동자와 열동자가 고통을 키우는 하는 원인이 돼요. 두 번째는 사회적 관념. 사회적 관념은 요 통념 있죠.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여자는 예뻐야 돼. 남자가 울면 안 되지. 행복은 성적순, 성공은 선착순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맞추고. 그럼 현실이 거기 안 맞으니까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2차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1차 고통이 2차 고통이 되는 데는 열등자와 우등자와 사회적 고정관념 이런 게 개입이 돼가지고 고통을 증폭시키고 걱정, 근심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고통의 사라짐을 봅시다. 이것이 고통의 사라짐이다. 스스로 만든 2차 고통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미소 짓고 사륙 이완호흡을 해. 마음의 탓을 가볍게 내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봐요. 그러면 2차 고통의 뿌리가 고정관념, 걱정, 불안 등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만족 기준점이 변화를 해요. 그 결과 개인적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 만족 기준점이 뭔지 이해하세요? 아프면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막 수단 방법을 막 강구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통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집착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 고통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은 게 행복하다고 기준점이 생겨버려. 행복에 대한 기준점, 이게 쭉 올라가 버리는 게. 근데 거꾸로, 내가 아파도 사람들 다 아픈 거야. 이제 아파도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 기준점, 그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그 아픔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에 대한 기준점, 만족에 대한 기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2차 고통의 뿌리가 고정관념, 걱정, 불안 등이라는 거가 느껴지고 그게 이게 변화를 보기 시작하면 만족 기준점이 내려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벗어 고생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프면 그에 따라서 그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불안, 감, 두려움 이런 게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급격히 미래로 옮겨가면서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암 아니야? 이렇게 추측하면서 걱정, 근심이 증폭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뭐가 치고 들어오냐?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우등 자아관념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고통을 없애버려야겠다. 내가 고통을 통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걸 고통에 대한 통제, 강박관념이라 그래요. 그게 생기면 행복 기준점이 올라가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아도 좋았어요. 근데 내가 아파서 죽을 병에 들린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먹는 거에 대해서 엄격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대로 못 따라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그게 아픔의 통제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대한 행복 기준점, 만족 기준점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생활을 통제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몸을 그렇게 통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비하감이 생겨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자,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눈가의 근육을 살펴보세요. 눈가의 근육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다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병에 걸리는 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이러다가 또 낫겠지.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괜히 내가 미래 치료 걱정하고 없는 병을 사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만족 기준점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2차 고통은 사라지고 1차 고통만 남아 있어요. 이 정도면 견딜만 하네.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룻밤 자보고 내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보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오늘은 다 내려놓고 푹 쉬고 잘 먹는 거야.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자, 숨 크게 들이쉬고 하시면서 눈을 뜨세요. 눈 뜨세요. 어땠어요? 잘 느낌이 안 왔어요? 조수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음, 그 고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음, 막 걱정, 불안 막 그렇게까지 가지를 않아요. 음, 지금도 이빨이 한쪽이 좀 음, 어, 아팠었는데 음.
왜 아프지?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다가, 음, 어, 뭐, 특별하게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시간이 지나면 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음, 어, 좋은 어떤 기운을 주려고 그런 거는 하지만, 그것 음,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제 음, 스스로, 음, 시간이 지나면, 음,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으시네. 선생님 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음, 어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음,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 음, 마음을 계속 따라가서 막 음, 불안하고 음,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으시네. 우리 정지 선생님은, 아, 저 같은 경우는 막 휘둘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음, 막 고통이고, 걱정이고, 불안해, 끌려다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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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음, 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랬어. 전 사람들이 다 끌려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안 음, 끌려다니는 게 그게 더 신기하네요. 음, 아무튼 간에 저는 좀 많이 끌려다니고 그냥 막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음, 끌렸다가 안 음,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음, 대단하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미리 걱정하고 뭐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음, 아작을 봐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뭐, 음, 음, 뭐 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반 정도는 다 내려놓으면은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음, 좀 그래서 저는 명상이 이런 것을 더 많이 음, 세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예.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고통이 일어나면 불안해지고 싶어 불안해지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급격히 미래로 옮아가 내가 이러다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불안을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게 과거하고 미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럴 때 현재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현재로 돌아오는 게 그냥 그 아픔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용지마 그 노인 하는 얘기가 남들이 아들이 다쳐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그렇게 얘기해. 아들이 다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얘기합시다. 그 이후에 상상은 하지 맙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 아들이 다쳐서 군대 안 가게 됐어. 가서 막 축하하는 거야. 그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아들이 다쳐서 군대를 안 가는 거가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마음은 과거 미래를 막 헤집고 다니는 게 속성인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현지로 돌아와야 돼. 현지로 돌아오는 제일 쉬운 방법이 미소 짓고 호흡하는 거야. 그럼 호흡은 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실이니까. 그리고 아플 때 쓰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식을 아픈 몸 감각에 갖다 붙여놔요. 그럼 아픈 게 좀 커졌다가 줄었다 그러거든요. 계속 아픈 데는 없어.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아프다가 조금만 줄어도 괜찮아지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몸의 감각이 아픈 감각이 변하는 걸 보는 순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지면서 안도가 생겨. 이걸 보지 않고 옛날에 불안했던 기억, 옛날에 뭐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것 때문에 과거 미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몸 감각의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어설해요.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온갖 그 공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에너지가 다 뺏기기 때문에 몸을 치료할 힘도 없어 버려. 그래서 일차 고통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소 짓고 이완호흡 하면서
과거 미래로 쫓아다니는 마음을 현재 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맨 처음이 몸 관찰이에요. 몸 관찰을 거기서는 호흡 관찰이에요. 그래. 호흡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미소 짓고 긴장 유한 호흡하면서 의식을 몸가 아픈데 몸 감각 갖다 붙이는 거.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는 2차 고통 해결하는 방법이고 1차 고통은 생리적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긴장 이완 호흡하고 깨 알아차리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픈 건 아픈 거야. 1차 생적 고통의 원인은 의식주, 성든 생존 욕구, 위험회피 등 안전 욕구, 이런 타고난 생명 욕구가 처하지 않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줘야 돼요. 생리적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의식주, 성, 위험회피 이거는 그 물질적 욕구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롭다, 왕따 당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착 욕구가 있어. 그다음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권력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회적 성장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생리적 고통이 일어나. 경제를 보면 생리적 고통은 보충, 인내, 피함으로 해결한다. 보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주, 사랑,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은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야 돼. 입어줘야 돼. 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그렇게 보충함으로써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굶어. 그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충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참을 수밖에 없어.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자연적인 병마, 나쁜 친구 등 사회적 병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러니까 나쁜 친구 때문에 괴로우면 그 친구를 피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있죠? 모기가 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긁지 않고 잠시 참으면 해결이 음, 되더라고요. 참으면 돼요. 네. 참으면 이제 인내심이 생겨. 또 한 가지는 이제 모기장을 치는 거야. 이게 피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경제에 나와 있어요. 보충, 인내, 피함으로 해결한다. 근데 1차 고통을 2차 고통처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1차 고통, 2차 고통을 구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고통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어. 보충할 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승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예, 뛰어넘는데 요 밑에가 뭐예요, 이게? 이게 저 중동 있죠. 중동에서 개발된 놀이인데 중동은 그 전쟁이 심하잖아요. 도시가 폐허가 다 됐어. 젊은 애들이 놀 데가 없는 거야. 걔들이 뭘 개발했냐면 이 전쟁으로 폐허된 이 터 있죠. 여기를 뛰어다니면서 노는 놀이를 개발했어.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은 넘어가서 막 이렇게 그 건물 벽 타고 막 올라가죠. 그 벽 위에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스포츠 유래가 중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차 고통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고 피할 수 없으면 뭐를 뒤집어 보면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 위해서 먼저 뭐 하나를 뒤집어야 돼요. 생각, 사고, 그렇지.
피할 수 없으면 생각, 사고, 고정관념을 뒤집어라. 피할 수 없으면 생각을 뒤집어서 창조를 늘려라. 이게 1차 고통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1차 고통은 보충하고, 그다음에 피하고, 참아보면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될 불가능한 조건일 경우에는 생각을 뒤집어서 창조를 즐기는 거예요. 요거 무병장수, 일병장수라는 얘기 저번에 한번 했죠? 네, 어. 네. 자, 이게 뭐 하는 사진이에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극 아이스 마라톤 눈밭을 달려. 눈밭을 달리는 남극 아이스 마라톤. 저 사람들이 남극까지 찾아가요. 추운 데서 마라톤 하는 거야. 막 영하 40도는 데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고통이 극심해지면 몸에서 뭐가 나와? 엔돌핀이라고 하는 내인성 마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이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러너 하이란 말 들어보셨죠? 마라톤 달리면 기분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가. 거기서 엔돌핀을 창조하는 거야. 응? 피할 수 없는데 가서 그 악조건과 싸우면서 새로운 자기 능력을 창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엔돌핀으로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뭔 사진이에요? 요거 저거네요. 응? 촛불씨. 우리가 민주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싸운 거죠. 지금 박근혜처럼 토요일마다 그 시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나가냐? 극한 상황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극한 상황에서 다 함께 모이면 뭐가 나와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유대감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촛불 시위 때 그 느낌 기억하죠? 다 나눠 쓰고 서로 마음을 다 풀어놓잖아. 그게 왜 그러냐? 사회적 극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줘요. 요 우리가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생각을 뒤집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인 재난, 이런 게 왔을 때 다 함께 모여서 그 시위하고 데모하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의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한 하나의 창조 활동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위기는 위험 더하기 기회라 그랬죠. 위험 위, 기회 기자 합쳐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기의 순간에 위험이 사라짐을 봐요. 그리고 창조 기회가 일어남을 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위기의 순간에 뭐만 봐요? 위험. 위험이 일어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럼 계속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위기가 생기면 위험이 일어났다 사라져. 창조 기회가 일어났다 사라져.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창조의 기회가 일어나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긴다? 내 몸에 있는 옥시토신이나 행복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내인성 마약, 엔돌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이 행복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집단 지혈랑 결합이 돼가지고 창조성이 엄청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음, 창조할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거나, 그렇지. 뭔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음,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 아니면 뭐 음, 하여간에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내 것을. 음, 그래. 어떤 사람은 작품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교육하는 걸 창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창조가 다른데, 창조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남영동에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거기 취조하는 놈들이 둘이 들어와. 한 놈은 덩치가 엄청 커요. 그놈 와서 저 때리는 일을 해. 또 한 놈은 삐쩍 말랐는데 그 때리고 나면 들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눈에서 이렇게 사악한 빛이 흘러.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내가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야, 악마가 있으면 저렇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야,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나? 진짜 악마가 있으면 저게 악마겠다. 라고 이렇게 상상이 가요. 진짜 이 눈에서 사악한 빛이 흘러.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란 거야. 야,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참 무섭다가 아니라 참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뭔가 내 마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확장되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까?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그 행복은 창조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순간을 찾기 위해서 2차 고통은 명상으로 해결하고 1차 고통은 그 보충하고 회피하고 인내를 해결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생각을 뒤집어서 창조로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걸 팔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영차 고통은 생로병사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로병사는 안 겪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타고난 고통, 영차 고통이라 그래요. 이건 제가 얘기했죠. 그 두카, 삐걱거림. 이 영차 고통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런 거야. 행복이 일어날 시점에서 보면 축복이지만 행복도 사라지는 시점에서 보면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태어날 때 꿈이자 기뻤어요? 슬펐어요? 생각 안 나지만 기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겠죠. 태어날 때 우는 거 보면 고통인 것 같아. 응? 근데 딱 나오는 순간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늙는 거는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행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겠죠. 응. 사람들이 늙으면 낙관적이 된대. 조사해봤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래요. 음, 그러니까 많은 걸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행복인 거잖아요. 근데 늙으면 죽으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거지. 병. 병은 이게 고통이 행복이에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일병장수라 그랬잖아요. 일병장수는 행복인 거야. 응? 근데 죽는 그게 거. 어? 너무 뭐라고요? 큰 고통. 그러니까 응, 일병자인데 일병이 너무 센 거예요. 예를 들면 응, 백혈병이라든지 응, 치유 불가능한. 응, 그러면 일병이 완전히 만병 같은 느낌으로 나올 응. 때는 근데 안 그렇대. 암 환자들이 있죠? 뭐, 죽을라 받아놓은 사람들 죽을 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당신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니까 암 걸리고 나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암 걸리고 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네, 죽음은 고통의 행복이에요.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잖아요. 근데 생로병을 겪어보니까 이것도 행복과 고통의 양심에 있는 것 같아. 영차 고통은 다 행복과 고통의 양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행복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보면 축복이지만 행복도 사라지면서 고통이다 하는 것처럼 고통도 일어나는 시점에서 보면은 괴롭지만 고통도 사라지는 시점에서 보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차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조건지어 세상의 삶은 원래 삐걱거림을 인정하고 통제의 꿈을 내려놓고 내가 이 고통을 빨리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통제에 대한 강박관념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다 가는 거 영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나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막 통제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음, 행복이나 고통들이 알아서 소멸되고 알아서 가도록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행복이 시작할 때는 행복이지만 행복이 또 사라지면 고통이요. 또 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고통도 음, 시작할 때는 나쁘게 느껴졌지만 또 사라질 때는 기쁨이요. 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서요. 이 두 가지 음, 양측면이 음, 있다면서요.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저처럼 막 통제를 조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좀 세다 통제 안 하면은 그게 조금 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음, 빨리 고통 행복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고통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그러면 음, 음, 내가 너무 피곤해, 에너지가 음,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비도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본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수련을 하셔야 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내가 뭘 주로 이제 하냐면, 그,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빨 이렇게 치료하면 아파요. 상당히 아파. 그럴 때 난 뭘 하냐면, 이 이빨 막 갈 때 고통의 변화를 계속 봐요. 마음속에서. 그럼 고통이 이렇게 변화해. 그러면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 그 이빨 아픈 것도 세게 아팠다가 좀 덜 아팠다가 또 아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야, 아프게 시달리다가 좀 줄면 내가 쉬는 거야. 안도 한숨을 쉬고. 또 아프면 막 애쓰다가 줄면 또 쉬어. 그럼 고통을 네? 견디는 힘이 생기죠. 아니,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이 그다음 뭐라고요?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막 이제 의사가 막 네, 갈아. 가는데 아팠다, 안 아팠다 엄청 하는 아파. 것을. 그러니까 갈 때 아픔이 생기는 것만 보면 계속 더 아픈 거야. 근데 갈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픔이 변해요. 그러면은 아팠다가 좀 덜 아플 때 있죠. 그럴 때 좀 쉴 네. 수 있어. 또 아프면 또 막 쓰다가 좀 덜하면 쉴 수 있어. 할만해. 응. 그러면 내가 에너지 훨씬 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아픈 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그 치료를 못 해. 그러니까 아플 때 아픔이 사라지는 걸 보는 체험을 해야 돼. 음. 그러면은 이게 확 줄어요. 그다음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상이 떠올라.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떠올라. 그럼 계속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만 연달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줄 기회가 없어. 근데 내 고통이 일어났어. 연상이 막 떠올라. 그럴 때 한 발 이렇게 들어서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게 보여. 그럼 그 순간에 한숨이 나와. 좀 실망하네. 그걸 경험하셔야 돼. 그 다음에 행복할 때, 행복할 때. 기분 좋으면 그 기분이 계속 가요? 기분 좋을 때 기분이 계속 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 막 퍼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쭉 갈 줄 알아. 근데 그런 건 없거든. 기분 좋을 때 조금 있으면 이것도 사라지겠지. 이걸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평정심이 생겨. 그럼 내가 과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나 행복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항상 양측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거 사라지는 거구나. 그걸 지금 나한테 말로 배웠잖아요. 다음에는 그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이거 맛이 없는 반찬 있으면 거기 젓가락 안 가죠.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고통이 행복하다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반찬을 이렇게 집어. 그 다음에 한 300번을 씹어. 입에 넣고. 300번쯤 씹으면 그 맛이 바뀌어. 야, 먹을만 한데. 근데 사람들 먹기 싫으면 그냥 버린다고. 근데 먹기 싫은 음식에도 영양분이 있어요. 그걸 먹는 방법은 300번 씹는 거야. 300번 씹으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맛이 없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게 새로운 맛이 생겨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저 봅시다.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밥상을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만 잔뜩 갖다 놨어. 그럼 이거 고통이죠? 근데 재난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재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생각을 뒤집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좋았어. 한 300번 씹어보지 뭐. 씹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맛이 살살 바뀌어. 야, 이게 맛없는 것도 300번 씹으니까 새로운 맛이 창조가 되네. 응? 이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였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한두 번 쌓이면 이해가 가.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통이 왔을 때,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초점을 옮겨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명상 상태가 수련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 사라지는 게 이렇게 보는 연습하거든요. 나중에는 사라진 것만 보는 훈련을 해. 내가 한번 해봤는데 마음이 일어나 사라지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일어나 사라지는 것밖에 안 보여. 저번에 제가 부처님이 3,000번 자기 생을 봤다 그랬잖아요. 3,000번 태어나서 죽는 걸 보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나 옛날에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이 사람이 명상센터 가서 사라지는 것만 보는 훈련을 한 거야. 그 나왔어. 저기 버스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저기 버스 타러 오는 사람이 사라진 거야. 응? 책을 보려고 하면 책 글씨 계속 사라져. 책을 못 보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서 사라진 것만 보는 훈련을 계속 한 거야. 근데 그런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파트장에 못 가. 파트장에 가면 저기 오던 사람이 이렇게 사라져. 그다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야, 쭉 못 보고 끊어서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병이 실제로 있어요. 사람도 훈련하면 사라지는 측면만 볼 수도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같이 볼 수도 있고 훈련이 안 되면 일어나는 측면만 우리는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모든 사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걸 보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게 그게 일종의 치유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고통에서. 음. 모든 사물은 사건이 일어나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것만 보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자, 제가 아침에 세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찬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수하는데도 그 일어나고 사라짐이 수백 번 일어나요. 그런 걸 계속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저 숙제하실 게 그 모두 뭐라도 좋아요. 내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걸 한 5가지만 해갖고 오세요. 자, 네, 오늘 끝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